투자 성향이 강하면 잠실주공 5단지고 내가 실거주하면서 약간의 투자를 보고 싶다. 근데 상급지였으면 좋겠다. 그럼 파크리오. 그 다음에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투자 금액이 3억대, 4억대로 투자가 되더라고요. 진짜요? 이게 조금 기대됩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이제 4% 정도밖에 고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적정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방이동에 올림픽 선수 기자촌인데, 네. 와, 딱 봐도 대지 면적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넓죠. 그리고 5,500세대고, 네. 어떻게 보면 요것도 이제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네. 더블 역세권이네요. 더블 네. 역세권. 5호선, 9호선. 네, 5호선, 9호선. 요쪽에도 또 있고, 네. 요게 이제 우리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둔촌주공 재건축 바로 옆에죠. 그래서 얘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얘의 기대 심리도 계속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20억 한다. 그러면 선수 기자촌은 25억에서 30억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는 그냥 미래 잠룡입니다. 네. 계속 이제 잠시 그 건을 빼고서는 그냥 얘가 제일 비쌀 수밖에 없는 이런 아파트들이죠. 사실 공세권, 네. 공원을 바로 끼고 있는 공세권. 네, 이거 보세요. 국민은행이 요거를 노른자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지기네. 이 초등학교가 몇 개고, 와, 여기 보면 세륜초등학교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요. 네, 이쪽에 오륜초등학교도 있고, 네. 와, 이 뭐. 네, 학교에도 둘러싸여 있고 맞죠? 네. 공원에도 둘러싸여 있고 이거는 뭐 재건축만 됐다면 와 진짜 워낙 세대수가 다들 여기는 다 엘리트도 마찬가지고 다 5,000세대, 6,000세대, 3,000세대 네. 이러니까 지금도 생활 만족도가 주거 만족도가 높지만은 얘가 새 아파트가 되면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도 그 세대에 맞게끔 또 들어오고 네.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돈 있으면 진짜 잠실 오히려 강남이나 반포 물론 그 인프라는 거기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은 네. 주거 만족도는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야, 주거 만족도는 정말 우리가 임장을 주요 아파트 다 다녀보면 네. 진짜 여기는 그냥 신도시에 사는 느낌. 맞아요. 네. 쾌적성이 장난이 아니죠. 네. 그냥 강남은 조금 첨단 도시 이런 부촌에 사는구나 이런 거 맞죠. 네. 바비피님 감사합니다. 우리 용 소장님 또 전국구 응원해 주십시오. 자, 파이팅. 우리 같은 식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지움 엘리트의 트리지움이죠. 트리지움 이렇게 가보면 자 잠실 트리지움이 이제 요거도 노른자로 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참 이 가운데 들어온다는 게 되게 좀 특별하거든요. 네. 사실 아니면 왜냐면 그 주택가 재개발이라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상상도 못 합니다. 네. 왜냐면 이 초등학교는 다른 지역 초등학교랑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네. 주변에 연계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들만의 초등학교 요 위에도 보세요. 와, 그러니까요. 네. 얘들만의 초등학교, 얘들만의 초등학교. 세대수가 워낙 많아서 다 5,000세대이기 때문에 아니야 이 단지만 다녀도 돼. 네. 그 정도로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주거 환경이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이겁니다. 네, 너무 유리하죠. 게 많죠. 네. 자, 18년차 아파트고요. 이런 애들도 다 17년. 다 17년, 18년, 20년 이내 딱 그거거든요. 네,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18년차 아파트고 3,696세대입니다. 네. 자, 매매가는 22억 5천이고 전세는 10억 5천. 갭은 이제 11억 9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보면 이제 26% 정도 고평가. 그러면 트리지움 가는 것보다 2억 차이가 나서 그렇지, 트리지움 가는 것보다 파크리오를 가는 게 낫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잠실 엘스를 가는 게 낫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또 우리가 평균 가격을 또 넣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망권이 나오는 단지와 안 나오는 단지 트리지움은 좀 제한적이긴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리지움은 26% 정도 고평가니까 잠실 엘스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 전고점 대비 8% 정도, 그러니까 92% 정도까지 거의 회복했고요. 1% 정도 오버했습니다. 잠실 엘스 대비. 자, 그 다음 이제 신천동 진주 가봅시다. 야, 우리 작년에 임장 때 또 여기 수도권 분이 여기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였는데, 네. 이제 분양을 하죠. 예, 이제 분양을 합니다. 했고, 이제 네. 25년 6월에 예정입니다. 네. 야, 여기는 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참 레미안이 많아요, 서울에는. 그죠? 네. 네.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레미안이 많이 없으니까 음. 요즘 부산에서 좀 레미안 이제 거의 벨트 마지막 하나 남았죠. 네, 레미안 풍이 이제 바람이 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이 뭐 어떻게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잠실리엘이고요. 요거는 뭐 그냥 뭐 버릴 게 없습니다. 사실 내가 정말 타이밍 투자를 못 하겠다. 그러면 가치 투자로 가야 되는데 이런 가치 투자는 입지 좋고 신축발 있고 비싸더라도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세가 되고 그때가 지금이 제일 쌌어 이게 되거든요. 네, 네. 항상 입지 좋은데 신축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지만 그렇죠. 항상 뭐냐면 그냥 지금이 제일 싸다 이게 되더라고요. 네. 어차피 5년 살아도 신축발이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위에 우리가 엘리트라고 하는 잠실 주공부터 해서 다 이제 20년 다 되어 가고요. 그 다음에 뭐 37년. 연식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아직까진 사는데, 그럼 예를 들면 10년 뒤, 이게 한 30년 차 다 돼간다. 엘리트가. 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제 너무 구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구축이 생각이 드는데, 요렇게 이제 신축이 들어오는. 이제 물어익은 거죠. 네. 딱.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네. 자, 한 10년 뒤 미래. 10년 뒤의 미래.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자, 이제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재건축이라서 지금 막 시세를 막 측정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네. 자, 헬리오시티는 여기. 자, 헬리오시티. 진짜 이거 2018년도에 입주할 때 맞죠? 말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죠. 이 한 단지가 9,500세대입니다.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단지라고 했었는데, 네. 이제 뭐 바뀌었죠. 또, 네, 그죠? 이제 저 앞에 이제 강동구에 네. 들어오면서. 파크 포레온으로 파크포레온, 바뀌었죠. 둔촌주공 재건축이 들어오면서 그 전까지는 뭐 역대급이었고. 근데 보세요. 이 9,000세대라면 네. 그냥 일반 지방의 그러니까 미니도 아니야. 그냥 신도시급. 네, 지방 신도시급입니다. 네. 그래서 일강 신도시가 10,000세대니까. 네, 이게 너무 단지가 이렇게만 봐오면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자, 이게 이제 21억 1천, 네. 그다음에 전세가 10억 3천, 네. 갭 차이가 10억 8천입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는 보시면 이제 21% 정도 고평가. 그러니까 잠실레이스보다 살짝 못 왔죠. 그다음에 고점 대비는 11% 정도 못 왔기 때문에 한 89% 왔다 네. 보실 수 있고 잠실레이스 대비에는 88%까지 갔었는데 지금 86%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신천동의 장미 2차, 1차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요거도 뭐 입지만큼은 아유, 뭐 되면 대박인 거죠.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세대 수가 어떻게 뽑히냐, 뭐 이런 것들. 네. 이 46년 차 아파트고요. 이 차가 아무래도 2호선에 가깝다 보니까 네. 좀 더 비쌉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1차 해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는 20억 3천이고 6억, 전세 6억. 확실히 갭 차이가 많이 나죠. 구축이다 보니까. 네. 요것도 뭐 같이 되면 사실 뭐 한 6, 7천 세대, 5천 세대 이상급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단계가 요것도 장미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단계네요. 네, 사실 갈 길이 멀긴 한데. 따로 가네 또. 네. 여기 장미 3차도 있네요. 네. 이것도 다 따로 현재는 좀 다 따로 갈 예정인가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잠실동의 우성 1, 2, 3차. 잠실의 우성 1, 2, 3차 갑시다. 자, 잠실에 와, 요거도 강만 딱 건너면 바로 강남입니다. 네. 강만 딱 건너면 강남이고 바로 2호선 종합운동장역 가깝고 아주 초등학교 가깝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한강 못 보면 이 하천 보이는 것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가장 좋은 뷰가 한강에 있는 무슨 대교 뷰. 그 자동차가 지나가는 네. 그 사이드 그 아시죠? 무슨 네네. 뜻인지. 여기도 보면 동부 간선 도로가 딱 지나가면서 여기도 하천이 탄천이 그렇게 또 크진 않지만은 그 시티뷰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가리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뷰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낮에는 뭐 별로라도 밤에는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좀 북쪽이긴 하지만 네. 요렇게 좀 여기 보이는 요런 데는 이제 거의 서쪽
서쪽 뷰가 있죠. 단지들도 네, 있긴 이쪽은 있네요. 이제 서쪽으로 봐야 되고, 이쪽은 나중에 남서쪽으로 하천과 이런 시티뷰. 야경, 시티뷰 네. 이래 볼 수 있고, 요 북쪽은 또 가리는 게 없어요. 높이 지으면. 네. 그래서 북쪽 일부는 또 나중에는 한강뷰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44년차 아파트니까 네. 나중에 재건축 기대는 계속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도 20억 4천입니다. 그리고 전고점 대비는 11% 못 왔습니다. 21% 정도 고평가 상태고 얘는 잠실 헬스 대비 85%까지 가던 애인데 83%니까 거의 다 왔죠. 얘도. 그러니까 엘스가 가는 만큼 얘네들도 주변에 있는 단지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간다 그죠? 네. 지금은 다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네. 10% 정도. 그래 보면 파크리오가 여기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좀 못 가고 있다가 좀 보이죠. 이제 요게 가면 뭐냐면 강동구까지 흐름이 퍼지거든요. 참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여러분. 네. 네, 반갑습니다. 문나이크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 네, 요거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부터는 조금 투자성도 괜찮은 아파트들이 좀 보입니다. 자, 올림픽 패밀리 다운날. 네. 37년차 아파트고 4,494세대 아파트입니다. 더블 역세권이네요. 네. 3호선, 8호선 이렇게 또 요것도 하천만 바로 지나면 수서입니다. 수서. 강남권이고 수서 수서입니다. 네. 그리고 31평이 84네요. 31평이 84고 그 다음에 시세를 보시면 17억 5천에 전세는 7억 2천. 확실히 전세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이래 보면 똑같은 갭이면 사실 상위 아파트를 가는 게 낫겠다. 근데 저는 요런 입지도 좀 좋아하는 게 네. 사실 지방이나 뭐 아니면 뭐 KTX 탈 일이 많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3호선 이용해서 수서역 내려서 KTX 이용하고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문정역에서 문정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뭐 검찰청, 네. 법원, 그다음 뭐 여기 많잖아요. 네.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이게 일자리가 이렇게 또 많은 거야. 그럼 내가 여기 관련 종사자다 하면 그냥 굳이 집주 완전 그거죠. 엘리트까지 갈 필요 있나? 뭐 아니면 저기 뭐 기자촌이나 이런 데까지 위로 갈 필요가 있나? 가까운데 충분히 좋은데. 그렇죠. 네. 내 같은 사람이 딱 좋아하는 아파트예요. 저도 이제 우리는 지방이다 보니까 수서역 타고 부산 오기도 편하고 네. 저는 직주 근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도로에 버리는 시간이 네. 제일 아깝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요런데 이제 지산들 많잖아요. 네. 뭐 요런데 IT 기업들 이런 게 많으니까 여기 만약에 딱 하면 슬리퍼 신고 가겠다. 오늘 또 제가 거의 뭐 있잖아요. 그거 전기 자전거 같은 거 하나 싹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업무차 이제 확실히 지방이나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제 가야 되실 분들은 이 수서역이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서울 강의 다닐 때 서울역 가까운 데가 좋더니 이제 SRT 개통 후로는 거의 수서역까지. 네, 수서역이 있다 보니까 수서역에서 바로 3호선이나 수인 분당을 하면 강남권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 강의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남에 있는 분들이 불러주실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아파트들 막 눈에 띄었는데 어쨌든 올림픽 패밀리 17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정고점 대비 하락률이 제일 지금 회복 못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28%입니다. 올림픽 공원 가보겠습니다. 잠실 올림픽 공원 아이파크입니다. 자, 풍납동이고요. 이제 세대수가 조금 작죠. 697세대. 그래도 입지만큼은 진짜 어떻게 보면 딱 끼어 있다 맞죠? 뭐 병세권이죠, 병세권. 네. 자, 84 기준으로 보면 18억 2천에다가 내가 이걸 좀 잘못했나? 네, 잘못했어요. 이걸 잘못했구나. 적정 가격으로. 네. 이거를 15억 천이면 제가 요걸 냈다. 25평 기준으로 했네요. 25평 기준으로 해서. 그렇네요. 그러면 많이 왔네. 18억. 자, 18억 얼마였지? 2천. 18억 2천. 자, 그 다음에 전세는 11억. 11. 자, 그러면 전세가율은 좀 높긴 합니다. 그렇죠. 네. 올림픽, 잠실 올림픽 공원 아이파크.
야, 그래도 사실 우리가 지금 몇천 세대를 봐서 그렇지 네. 다른 데에 만약 697세대면 작은 건 아니에요. 작은 건 아니죠. 네. 근데 보면 학교도 있고요. 사실 뭐 병세권이긴 하고 올림픽공원 뷰도 확실히 좀 나오는 단지들도 동도 있을 거고 네. 충분히 뭐 괜찮은 네. 입지인 것 같아요. 뭐 요즘 트렌드로 만약에 지었다면 사실은 여기 이 한강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아산병원이나 이래 있다 보니까 높은 층은 이래 나올 게 뽑을 수도 딱 있을 요런 것 입지는 딱 네.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가시는 분, 네. 가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19% 정도 조금 고평가고 이제 이거는 적정 대비니까 맞죠? 네. 그다음에 고점 대비 하락률은 13%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잠실 엘스 대비 78% 가던 게 지금 74% 정도 갔다. 네, 그래서 3%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례 중앙 푸르지오 1단지입니다. 자, 이제 위례 신도시로 가는 거죠. 네. 여기도 이제 역세권이 됩니다. 역세권이 미래 신사역, 네, 미래 신사역. 개통이 그래도 공사 중이죠. 예,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살까 말까 고점 잡는 거 아닐까. 그래도 나는 실거주로 또 아파트 없으면 불안한데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런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네. 약간은 이제 좀 미래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걸 사놓으면 네. 이게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63세대의 주복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위례 신사선이 정말 좋은 노선이긴 해요. 네. 이게 강남으로 들어가니까 맞죠, 신사동에서. 네. 근데 지금 원래 위례 신도시 계획할 때부터 나왔던 교통 계획인데 네. 지금 이제 공사 착공을 막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네. 그럼 이게 되더라도 얘네들 단지가 지금 막 10년 차 넘어가요. 네. 이미 벌써 지금 위례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가 뭐 거의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려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야, 이게 교통 계획이 빨리 되는 게 참 중요하다. 아, 그러니까. 네, 신축이 되었을 때 교통이 들어와야지 뭔가 시너지 효과랑 같이 아파트 가격도 팍 좀 오를 수 있는데 이게 교통이 딱 들어올 때는 좀 이제 구축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참 아쉽더라고요. 네. 위례 신사선이 참 아쉬운 노선이다. 위례 신사선 노선을 한번 볼까요? 네. 저기서는 안 나오네, 안실에서는. 자, 여기 해서 위례 요 예정 요거죠. 네. 경전철로에서 위례 신사선 이렇게 지나가는 가라고래에서 예정입니다. 이제 신사역까지 가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러면- 삼성이 이제 네. 들어가니까 확실히 좋은 노선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2호선까지 딱 들어가고 네. 강남을 가니까 삼성. 요즘 강남하면 가장 핫한 데가 삼성 아닙니까? 네. 삼성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럼 이제 GTS도 같이 호환도 되고 그죠? 네. 그래서 참 좋은 노선인데 기대감을 많이 가졌는데 의외로 늦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참 아쉽다, 맞죠? 네. 원래 5년 7개월째 지금. 5년 7개월째 진행 중이고 원래는 23년 착공 예정이었던 게 네. 아직 안 됐나 봐요. 이 단계가 안 들어갔네. 예를 들면 27년에 네. 28년에 이제 예정처럼 된다 하더라도 몇 년입니까? 아직 4, 5년 남았는데 네. 힘들 것 같아요. 그까지는. 이런 게 되면 또 올림픽 패밀리 타운이나 헬리오시티 이런 데도 또 좀 더 호재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사실 위례 신사선이 경전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위로 신도시를 위한 그렇죠. 노선인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힘도 좀 많이 못 받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차라리 8호선을 아예 그냥 이제 연장 위로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남위례역이 아래쪽에 다 있잖아요. 복정역도 그렇네요. 마찬가지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신도시가 여기 할 거면 맞죠. 네. 그래서 위례 신도시가 생각보다 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너무 좋은데 살기가. 위례 신도시가 2기 신도시죠. 네. 2기 신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성남 판교지구하고 위례 신도시가 좀 손꼽히는 신도시였는데 네. 위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곳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확실히 서울은 수도권은 교통이 참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송파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 가보겠습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네. 송파파크 하비오 푸르지오. 문정동입니다. 네. 문정동이고
장지 쪽이다 맞죠? 예, 장지역 인근에 있으면서 나름 뭐 인프라도 또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14억 7천이고 전세는 8억 5천, 갭 차이가 6억 2천 납니다. 네, 갭 차이가 6억 2천이고 지금 이제 9% 정도 고평가니까 잠실 전체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례중앙 푸르지오나 송파파크 합의 푸르지오 이런 거는 하비오 푸르지오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요 11%까지 평균보다도 못 왔거든요. 네. 그리고 전고점 대비 우리가 30% 하락했을 때 거의 반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특례 보금자리가 나오면서 일어난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30%까지 지금 집 산다면 내가 30% 하락까지 좀 보기는 기대하기 힘들다면 저는 뭐 20%대 이런 하락, 고점 대비 하락 이런 거는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송파파크 요거는 9년 차네요. 또. 네. 그리고 뭐 8호선 초역세권에다가 예전에는 8호선이 999세대 그렇게 막 저는 8호선 되게 좋아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위례신도시도 지나가지만은 강남권, 석촌부터 해가지고 송파를 지나서 요게 잠실을 지나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8호선이 되게 흔히 말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주거 환경이 좋은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을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저기 이제 그 어디야? 여기가 어디죠? 성남. 그렇죠. 성남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성남도 지금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좋은 단지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단지들이 이 8호선을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8호선이 굉장히 신흥 주거 지역으로 노선이 좋다. 주거의 쾌적성은 좋고 한 방에 강남으로 안 가는 게 아쉽지만 환승을 하면 충분히 또 그럼요.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환승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네. 사실 너무 좋은 노선에 주거 쾌적성이 좋은 아파트고 요거까지는 사실 나름 그냥 준신축에다가 네. 뭐 10년 이내에다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다음 이어서는 제가 이제 5개 단지는 3, 4억대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를 볼 거고요. 네. 지금 요거를 이제 한번 좀 봅시다. 요까지 해서 상위 15개 단지. 네. 16개죠. 왜냐하면 잠실 주공이 합쳐져서. 와, 벌써 우리가 15개씩이나 했나? 예, 와, 그래서, 많이 했다. 예, 이제 송파하면 대표되는 16개 아파트 이렇게 봤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왕이면 이제 갭 투자로 갔을 때 어떤 게 그나마 수익률이 좀 좋냐 했을 때는 송파파크 금방 봤던 하비오 푸르지오. 네. 이게 이제 그래도 송파에 6억 갭차. 좀 전고점까지 간다. 전고점 뚫는다고는 제가 좀 안 했고 보수적으로 못 뚫는다 이게 아니고 같은 페널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수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간다 했을 때는 6억 정도 투자해서 한 60%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 이래 볼 수 있고 위례중앙 푸르지오도 이제 7억대 투자 해서 57% 정도 수익 나온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24% 못 왔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두 개 밑에 두 개 위례중앙 푸르지오 1단지 송파파크 하비오 푸르지오 이런 것들도 못 왔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또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 그 다음에 장리 1차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못 왔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도 사실 돈만 있다면 맞죠. 네. 예, 투자 가치는 있고 파크리오가 좀 많이 못 왔네요. 파크리오는 정말 좀 사실 20억대 중에서는 요게 제일 나은 것 같네. 예, 이거는 입지로 버릴 게 없는 아파트인데 예, 제일 나은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이왕이면 아무래도 이게 강남권은 그래도 이제 강남 3구, 4구 이러면 이제 한강을 바라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확실히 조망권이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가격 차이가 동에 따라서 확실히 차이가 나지만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가격을 보니까 확실히 위에 1급지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가격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는 사실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주거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참 살기 좋은 곳이 와 진짜 송파다. 교통이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주변의 자연 환경, 그 다음에 뭐 생활 인프라까지, 그 다음에 뭐 또 재개발 아니죠, 이제 재건축이죠. 재건축 예정에 있는 입지 좋은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허름한 단지가 아니야. 네. 예정이 단지가 입지가 좋은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가격이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좀 가격 송파구 자체 평균가도 좀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가 강남이 압도적이었는데
서초가 반포고 재건축이 되면서 이게 거의 그렇죠. 구가 비슷해졌거든요. 네. 평균가가. 그런 것처럼 송파도 지금은 뭐 강남, 서초, 용산 그 다음에 송파인데 사실 평균가가 이 세 개 지역보다 조금 많이 떨어져요. 네. 확실히. 네. 그렇지만은 재건축이 되면 이런 예정단지들이 확실히 이제 강남, 사구, 용산까지 해서 네. 좀 위상이 좀 올라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25억까지 갔는데 얘는 20억대 맞죠? 리센치는 26억 갔는데 24억이잖아요. 네.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면 파크리오가 조금 한 제 생각에는 선택지는 조금 네, 더 좋다. 네, 한 3억대 정도까지는 좀 더 볼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걸 쭉 보면서 뭘 느꼈냐면 확실히 잠실 힐스를 기준으로 다른 단지들이 조금씩 같이 회복하는 그런 느낌은 받았고요. 네. 그리고 금액도 차이 나고 근데 사실은 투자성이 막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막 100% 상회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 수치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왜냐하면 좋은 지역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내가 이 송파구에 실거주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왕이면 가격도 좀 싸고 네. 좀 아파트가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데이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많이 하락한 게 많이 못 가고 있는 게 일단 파크리오. 파크리오. 잠실주공 5단지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많이 못 가고 있고 네. 그래서 투자 성향이 강하면 잠실주공 5단지인 거고 내가 실거주하면서 약간의 투자를 보고 싶다. 근데 상급지였으면 좋겠다. 그럼 파크리오. 그 다음에 올림픽 선수 기자촌은 전고점은 24억 7천까지 갔었는데 지금 18억 8천 해가지고요. 장미 아파트보다 쌉니다. 장미보다 싸고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보다 당연히 쌉니다. 헬리오시티가 11억이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 기자촌도 많이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라의 중앙 부르지오 1단지 이런 것들도 많이 못 갔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14억 대면 어느 정도냐면요. 그 대구 대장 아파트 정도. 대구 힐스테이트 버머 정도 되니까 네. 사실 뭐 이거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좀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갭 투자로 봤을 때 수익률이 조금 나오는 게 올림픽 선수 기자촌 이런 거는 50%대 수익률 좀 기대할 수 있고 전고점까지 회복한다 쳤을 때 네. 그리고 전고점을 뚫고 간다면 수익률은 더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 파크리오도 한 40%대. 확실히 이 두 개가 좋네요. 맞죠? 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좀 정리되고, 그 다음 밑으로 오면 위례중앙, 부르지오 1단지, 그다음 송파파크, 하비오, 부르지오. 와, 요렇게 네 개는 좀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60% 대출했을 때, 70% 대출했을 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바로, 그거 보시죠. 이제 가성비 좋은 가성비 아파트들. 좋은 아파트들. 네. 이번에는 이제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투자 금액이 3억대, 4억대로 투자가 되더라고요. 진짜요? 이거는 지방의 대장급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네요. 부크TV 멤버십 오시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건물, 투자하기 좋은 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한 달 내도록 한 달에 12,000원, 1년 내도록 봐도 144,000원, 10년 내도록 봐도 144만원입니다. 충분히 본전 이상 뽑아가실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 투자 하기 위해서는 부크TV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